화면에 있는 내용은 VMware 환경에서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쪼개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vGPU, VCS라고 하는 방법과 뭐 MIG라고 하는 방법, VMware가 인수한 비트퓨전이라는 네트워크 기반의 GPU 할당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내용을 가져온 이유는 저희 효성이 고객의 인프라 환경에 맞게끔 그것에 맞는 GPU 가상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도입하는 게 답이 될 수 없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컨설팅을 통해서 제공을 드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여기서 저는 이제 MIG가 가장 그나마 최근 나온 그 가상화 기술이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GPU가 다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A100과 A30 GPU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것을 A100 같은 경우는 GPU를 최대 7개까지 분할이 가능하고 A30은 4개까지 분할이 가능하는데 이거를 뭐 규칙 없이 쪼개는 것은 아니고요. 아랫단에 보이는 그 네모 박스에는 표와 같이 그 선택 블럭이 수직으로 겹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 컴퓨팅 리소스와 메모리 자원을 쪼개가지고 구성을 쓸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워낙 뭐 A100 자체가 워낙 빵빵하니까 네. 그걸 사실 분할해서 써도 네. 하나하나가 되게 빵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 GPU 자원 효율 중에 그 저희 효성이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레벨업사의 백엔드.ai라는 솔루션을 쓰시게 되면은 파스 컨테이너 환경을 쓰시면서 컨테이너 환경에서 VMware나 별도 엔비디아의 GPU 가상화 라이센스 없이 GPU 가상화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기반에서 GPU 스케일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이제 교육 추론 워크로드를 그 여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GPU 리소스를 공유할 수도 있고 대형 AI 모델 학습을 위해서 분산되어 있는 GPU 자원들을 한 곳에 집중시켜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랩업사가 자체 개발한 쿠다 가상화 계층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이것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 특허로 등록된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소수점 단위로 쪼개지는 것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가장 큰 장점은 고객이 플랫폼을 검토를 하실 때 신규로 도입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솔루션을 다양하게 조입해서 조합하는 게 아니고 그 GPU와 저장 자원 인프라 위에 백엔드.ai 솔루션 단일 제품 도입을 통해서 전체 파스 플랫폼과 GPU 가상화를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고객도 이해하시기 쉽고 그것을 제공해서 설계하는 쪽도 이해하기 쉽고 나중에 운영 관리하기도 쉬워지는 이런 장점이 있는 솔루션으로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MI처럼 무조건 이제 맥시멈 7분할 해가지고 이게 딱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컨테이너 레이어에서 네. 자유롭게 그냥 쓰면 되는 거네요, 그냥. 네네. 그것을 이제 그 관리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요. 앞에 단에 이제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뭐 AI 업무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클러스터 운영 시스템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레벨업사의 백엔드.ai는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로 엔비디아 DGX 레지 소프트웨어로 검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GPU 분할 가상화를 제공을 해서 데이터 과학자와 AI 플랫폼 담당자가 효과적으로 연산을 하는 업무에 쓰는 게 가능해지는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장점을 제가 이제 두세 가지 정도 더 적었는데요.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파스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 제가 아는 다른 플랫폼들은 뭐 일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명령어 창이나 키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UI 환경에서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데이터 개발자들이 사이언티스트들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네네. 하드웨어 뭐 저장 장치나 GPU 연산 장치와 성능 최적화를 위한 어떤 부분 솔루션 단에서 컴피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뭐 컨테이너 플랫폼이 가져가는 워크로드의 쉬운 확장 기능을 가져간 그 AI 업무를 위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이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뭐 다른 경쟁 제품과 기술 비교를 좀 해봤는데 좀 이걸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제가 전 딱 보이는 게 저거 GPU 자본에서 GPU 부분 공유 있잖아요. 예. 네. 저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보시면 그 저희 효성이 레벨업사와 협업을 하고 결정한 이유도 이 부분에 있고요. 다른 경쟁 제품들은 컨테이너 환경에서 GPU 부분 공유가 안 되는 반면에 레벨업의 백엔드.ai는 그 GPU 부분 공유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뭐 관련된 뭐 AI 프레임워크의 파이프라인 통합이라든지 기타 다른 기능들도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례 이제 3가지 정도 짧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본 사례는 이제 전사 데이터 분석 체계 통합 저장소 사례고요. 통합 데이터 레이크로서 앞서 말씀드린 HCSF를 도입한 사례입니다. 윗단에 보이는 NVMe 기반의 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는 1펩타바이트로 제공을 했고, 밑에 단의 효성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오토 티어링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전체 데이터 레이크를 성능을 유지하면서 대용량을 가져갈 수 있는 구성으로 제안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 데이터는 이제 NVMe로 보내버리고 예. 밑에 있는 비정형 데이터는 오브젝트로 오브젝트로 보내버리고 보내버리고 실제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볼 때도 뭐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조회는 동시에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저 수가 이제 1000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에서 필요한 저장 성능을 내기 위한 구축 사례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 분야의 뭐 통합 AI 서비스 환경의 기획 설계 구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도 뭐 그림이 복잡한데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개발 지원을 위한 뭐 EAS 플랫폼과 컨테이너 기반의 파스 플랫폼, 그리고 개별 사용자를 위한 VDI, 그리고 GPU 가상화를 통한 그 GPU 가상화 환경, 그리고 데이터 저장을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의 데이터 허브를 저희 화성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설계, 구축까지 제공한 사례가 되겠고요. 고객이 궁금해하던 부분들을 좀 가시화시켜서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업 종료까지 끌고 간 사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기관은 이걸 통해서 어떤 서비스나 어떤 업무를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이 고객은 스타트업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AI 관련된 그 플랫폼을 제공받는 것을 네네. 제공을 드렸고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뭐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렉서블하게 AI 그 인프라 리소스를 잘 배분해주고 네. 관리가 편하고 이런 네. 것이 되게 중요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 마지막 사례는 효성이 제공하는 슈퍼마이크로 HGX 사례고요. 해외 연구기관이고 뭐 코로나 관련된 증상 연구, 자율주행, 그리고 언어모델 학습 업무가 주 업무였는데, 이 고객은 엔비디아의 P2P 기반 GPU 인프라를 원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AMD GPU가 8개가 탑재된 HGX A100 GPU 시스템을 제안을 드렸고, 앞서 말씀드린 뭐 NV링크, NV스위치가 됨을 통해서 고객이 기존 시스템 대비 20배의 성능 향상을 이끈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효성이 접근하는 시장의 AI 플랫폼의 방향은, 통상적으로 AI 플랫폼은 인프라와 관련된 것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 컨설팅 서비스 영역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인프라와 관련된 것을 주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들은 하드웨어 자원은 엔비디아의 DGX, HX 서버가 있고, 저장 자원은 히다치의 HCSF 시스템, 그리고 운영 시스템은 레벨업사의 백엔드.AI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걸 묶어가지고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여기에 저희 효성의 인프라 최적화 역량, 앞서 말씀드린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와 관련된 내용 부분들과 GPU 가상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VM 환경에서 도입을 검토하시면 VM과 관련된 클라우드 기반의 그 컨설팅과 구축 역량을 같이 묶어가지고 고객 요구사항을 듣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AI 플랫폼이 효성이 통합 제공한다 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Q&A 세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주님께서요, 레벨업 백엔드 AI의 GPU 분할 가상화 기능은 소수점 단위까지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가장 작은 단위가 1000분의 1인지요? 뭐 가장 작은 단위는 얼마인지? 뭐 실제 가능한 단위는 GPU 하나를 1로 생각했을 때 0.1 단위로 해서 10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님, 효성에서 제공하는 AI의 경우는 컨테이너와 VM 모두 지원해주는 건지요? 컨테이너는 앞서 말씀드린 그 레벨업사의 백엔드.AI 솔루션을 통해 제공하고요. 고객 환경이 만약에 VM웨어일 경우에는 저희 또 내부에 이제 VM 관련해가지고 전문 엔지니어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VM 환경에서도 AI 플랫폼을 제공할 수가 있고, 뭐 2개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2개 솔루션을 융합하거나 또 VM웨어사가 제공한 뭐 탄주라는 솔루션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어프로치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진님, AI 플랫폼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AI와 머신러닝 모델 설계 및 훈련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복잡한 설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요약을 하면, 그 데이터 과학자가 뭐 인프라를 전혀 신경 안 쓰고 본인의 모델 개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전 정의, 뭐 그 개발 툴킷 버전별로 정리해놔서 본인이 원하는 환경을 뭐 클릭만으로 선택해서 배포받을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님, AI 플랫폼 관련돼서 가성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과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앞서 세션에서 말씀드린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그 GPU 연산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모델 연산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고성능 저장 장치에 효율적으로 저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 고성능 저장 장치는 뭐 핫티어, 콜드티어로 구분해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이 두 가지 부분 외에 좀 추가적인 고객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 효성이 가이드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그런 에지이즈를 분석을 해 가지고 추가적인 가이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